안녕하세요. 전월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비싼 대출 금리 낼 바에야 전세의 월세 가속화라는 헤드라인 뉴스가 있네요. 예.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그 세입자들한테 월세로 전가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서 전세 자금 대출 받는 것보다 월세로 내는 게 세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굳이 전세 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들. 앞으로 전세보다 월세를 세입자들은 더 선호하고 이 모습은 받아들여야 될 트렌드가 아닌가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네요. 전세값이 너무 올라서 큰 금액의 전세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전세로 전세자금 대출을 4억을 받겠다. 그러면은 과거에는 4억의 대출 금리가 2%였다. 그러면 428 이러면 1년에 이자 금액으로 800만 원만 내면 됐단 말이죠. 그런데 4억 정도의 그 월세로 이렇게 환산을 하면 1억당 30만 원 이러면 4, 31은 120만 원이었던 거고 4%로 40만 원으로 환산하면 160만 원이었던 거죠. 3%라고 1억에 30만 원이라고 하면 4, 30이 120만 원인데 이걸 1년으로 치면 1440만 원이었던 거고 4억을 전세자금 대출로 2%를 받으면 800만 원, 3%로 받아도 1200만 원이다 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내는 게 더 쌌단 말이죠. 그런데 금리가 계속 인상하다 보니 서서히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보다 월세 내는 게 더 싸게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로 점점 이제 옮겨가는 거죠. 또한 단순한 이자뿐만이 아니라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서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이사 갈 시점이 돼서 전세금을 돌려받아서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어서 다른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보증금을 못 내준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어쩔 수 없이 그 전셋집에 계속 머무르는 이런 일들도 이제 발생을 하다 보니 점점 더 움직이기 편하게 하려고 월세를 선택하는 쪽으로 이제 바뀌어 간다라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조정받고 전세 가격이 조정받고 금리가 오르는 영향을 받아서 전세보다 월세를 더 선호하는 모습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전세 가격과 집값이 너무 과도하게 올랐던 거죠. 과도하게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조정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맞죠. 근데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건 그동안에 전세 가격이 왜 그렇게 급등을 했냐라는 거죠. 정말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갔냐 아니면 그 가격을 인위적으로 그렇게 만드는데 역할을 한 이들은 없나를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전세 가격이 급등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전세자금 대출을 거론하고 싶은 거죠. 지난 5년 동안 국내 5대 은행에서 나간 전세자금 대출이 얼마냐고요. 2021년 작년만 해도 20조가 안 되는 한 130조라고 합니다. 충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남아있는 게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왜 전세 사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줘야 되는 걸까요? 대출 받아서 전세로 사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나요? 있죠. 월세. 있습니다. 있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해줬어요.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전세금이 올라가는 겁니다.
전세자금 대출 3억 해줄게. 3억을 해주면 그 3억분만큼이 올라갈 여지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 집에 전세 가격이 2억이었어요. 전세자금 대출을 3억까지 해준대요. 그러면 집주인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래? 그러면 이거 전세금 2억인데 한 3억으로 올려도 되겠네? 부동산 업자랑 입을 맞추는 거죠. 그리고 올려서 내놓는 거죠. 시세가 그런가 보다 사람들은 올려놓은 가격 1억에서 조금 더 조정해서 한 2천, 3천이라도 깎으려고 하겠죠. 근데 과거에 비해서 전세금을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세입자들의 노력도 좀 덜해진 것 같은 거죠. 왜? 수월하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절박하거나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바뀐 거죠. 집값이 그렇게 올라가고 갭투기 하는데 그럴 수 있는 발판을 깔아준 게 누구냐고요. 지금의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방만하게 무리하게 해줬기 때문에 그 전세금을 끼고 갭투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상 지금의 정부가 부동산 거품, 부동산 시장의 교란을 방치한 공범이다라고 말할 정도가 된 거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전세 들어가는데 전세자금 대출에 의존했던 거죠. 이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비정상입니다. 모든 걸 다 대출로, 빚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인식, 발상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가계부채 1900조를 만든 원흉인 거죠. 거기에 정부가 큰 몫을 했죠. 나쁜 짓거리 한 겁니다. 집을 사도 대출, 전세 들어가도 대출, 무슨 놈의 모든 게 다 대출로 이루어지면은 그 대출로 인한 그 거품은 나중에 누구 보고 감당하라고 그 짓거리를 한 걸까요? 사실상 지금의 정부는 기득권들 편이었던 거고, 기득권들하고 편먹고 국민 개개인들이 빚져서 망가지라고 그렇게 수작을 부린 거죠. 뭘로? 노동력 부족 국가에 일 더하게 시키려고, 중간에 조기은퇴 못하게 만들려고, 일을 더하게 만들려고, 임금 비싸게 더 오랫동안 부려먹으려고 저렇게 만든 거라는 거죠. 원래라면 노동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임금비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서 일할 사람이 적으니까 월급을 더 주고라도 일을 시키려고 하는 기업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한국은 앞으로 안 그래도 된다라고 기득권들이 생각하는 거죠. 왜? 빚쟁이들을 너무 많이 양산시켜서 말하지 않아도 안 그만두는 거죠.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는 거죠. 왜? 돈 벌어야 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빚 갚아야 되니까 배달일도 하고 대리운전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일들을 더 도맡아서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놨죠. 20대 30대들한테 영끌 비투에서 빚지라고 판을 다 깔아줬잖아요. 걸려들었죠. 2억, 3억, 4억, 5억 그냥 빌렸죠. 저금리에 빚을 내서 투기를 해서 돈 벌었다는 생각이 들 때는 좋았죠. 부자가 된 것 같고 되게 여유 부리면서 우아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아니었던 거죠. 정부, 재벌, 족벌과 금융권 다 한통속이 돼가지고 우리들을 빚쟁이로 전락시키고 하이에나처럼 뜯어먹겠다고 했던 개수작이었던 거죠. 그게 전세자금 대출을 저금리 해줬던 이유인 거고, 집을 사라고 유튜버들이 가짜 전문가들이 나와서 언론에서 떠벌렸던 이유인 거죠. 지금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비싼 대출금리 낼 바에야 전세 월세 가속화라고 얘기는 하지만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세입자들한테 그 부담을 전가시킨다. 그러니까 그 부담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세입자 되지 말고 집주인 되라고 지금도 계속 떠벌리고 있어요. 언론들이. 분양해야 되니까. 분양해가지고 20%만 분양해도
수익을 뽑아낸다고 할 정도니까 말도 안 거죠. 분양가가 지난 몇 년 사이에 2배, 3배가 올랐으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절대로 정부는 서민들의 편이 아니다. 서민들의 뒤통수를 치고 등을 쳐서 더 비치게 만들어서 더 오랫동안 더 혹독하게 강한 노동을 하게 만드는 이들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더욱더 각자 도생해야 되고 함부로 정부를 믿거나 기업을 믿거나 은행을 믿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더더욱 더 드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되게 씁쓸하거나 되게 좀 안타깝기도 한데 우리가 닥친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더 조심하면서 대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정말 쉽지 않고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절대로 자신의 분수를 넘어서는 무리한 소비를 하지 말아야겠으며 빚내는 걸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빚은 언제든지 갚아야 될 일이다. 절대로 정부가 탕감해 주거나 없애주는 일은 없다 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더 힘들고 어려운 시기가 닥칠 텐데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감내하고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